미국은 낮은 금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달성하려면 누군가가 미국 국채를 사줘야 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미국과 무역을 많이 하면서 흑자를 보는 나라일수록 국채를 덜 사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금리 정책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국채 보유 행태 사이에는 묘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협상 전략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 국채 매입과 관세 정책, 그리고 글로벌 금리와 달러 강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추가 관세도 적용했죠. 한국 25%, 일본 24%, EU 20%.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관세율이 미 국채를 얼마나 사고 있는지에 따라 거꾸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을 제외한 GDP 상위 20개국 중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는 13개국. 이들의 미 국채 보유량을 무역 흑자로 나눈 비율을 보면 평균이 5.3배입니다. 하지만 이 평균보다 낮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1.9배 관세율 25%, 인도 4.8배 관세율 26%, 독일,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 등도 하회.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죠. 혹시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해 관세를 압박하는 동시에 국채 매입을 유도하려는 건 아닐까요?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금리 하락을 원해왔습니다. 재무장관도 직접 나서서 국채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채 금리를 낮추려면 결국 누군가는 그 채권을 사줘야 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오르고 수익률 금리는 떨어지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 강세, 수입 물가 하락, 국내 물가 안정. 즉, 미국 입장에서 보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관세에 불만이 있다면 우리 국채나 사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는 거죠. 국가별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흥미롭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중국은 2011년 1.3조 달러, 현재 7,608억 달러. 러시아는 제재와 관계 악화로 사실상 제외 대상. EU, 독일, 이탈리아. 공동 대응 필요, 급격한 국채 매입은 어려움. 프랑스는 개선 추세, 스페인은 무역 적자 상태. 멕시코, 인도네시아. 국채 보유 빠르게 늘리는 중 2021년에서 2022년 이후 상승세. 인도. 국채 보유량 감소 중이지만 아직 4.8배 보유. 협상 카드로 여전히 유효. 한국. 2018년 6.4배, 현재 1.9배. 6년 연속 감소 추세, 관세율 25%. 결국 남는 건 한국과 인도. 미국이 이들 국가를 타겟으로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국고채 금리는 3년물 2.46%, 10년물 2.69%까지 하락. 수익률 곡선은 불플래터닝. 관세 정책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대내외 이벤트는 대부분 소화됐고 다시 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물가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고요. 요약 정리. 미국은 낮은 금리를 원함. 주요국들의 국채 매입은 관세 협상의 카드. 무역 흑자국이지만 국채를 적게 사는 나라 관세 타깃. 한국, 인도는 핵심 협상 대상 가능성. 국채 매입 금리 하락, 달러 강세 물가 안정. 한 나라의 금리, 무역 수지, 관세 정책, 그리고 채권 시장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려면 숫자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까지 읽어야 하죠. 국채 한 장이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국제 정치와 외교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번 영상으로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빠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